네, 안녕하세요, 구루님들. 부모 라이브 호스트 김민혜입니다. 5주차 부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자, 6일간의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생각보다 6일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 연휴가 매번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딱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왠지 딱 하루만 더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이번 연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구리님들은 어떠셨어요? 이 긴 연휴 동안에 몸이 아파서 아쉽게도 연휴를 아파서 누워서 보내버린 구루님도 계셨고요. 연휴라고 쉬기만 하고 공부량도 줄고 디넷 미션도 미루는 것 같은 리더를 보면서 답답함, 불안감을 느끼신 구루님도 계셨어요. 사실은 저도 시댁 갈 때 아이들 책 읽어 준다고 이렇게 잔뜩 챙겨 갔는데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차례 음식도 안 하고요. 시댁에서 요리를 너무 못해서 매 끼니 시어머님이 요리 다 하시고 저는 정말 설거지 빼고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며느리인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연휴에 사실 저희 이제 가족한테 약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저희 시댁 큰집 주변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뭐 큰고모님 이렇게 다 모여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집에서 차례를 지내면 적어도 고모님 댁에는 꼭 들렀다가 왔었어요. 근데 올해 추석에 저희 이제 작은아버님이 이사를 오시면서 키우시는 이제 애완견이랑 바깥에 시바견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차례 지내기 전부터 계속 졸라 가지고 거기를 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혼자서 고모님 댁에 다녀왔더라고요. 왠지 또 따로 또 인사드리러 가면 다가상 차리시고 귀찮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고모부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니까 '아 그냥 고모님 댁에 좀 들렸다가 올걸. 그랬으면 이제 고모부 살아 계실 때 마지막 모습은 좀 뵈었을 것 같은데.'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 가지고 이번에 큰집을 같이 못 가셨거든요. 그 시아버님도 고모부 마지막 모습을 못 보신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사람이 사실 후회를 하지 않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무언가를 해 보고 후회하는 거하고 못 해 보고 후회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이때 잠시 들렸더라면. 또 시아버님은 몸이 불편하신 거 좀 참고 함께 큰 집에 가셨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가 남는 추석이었습니다. 고모부님 참 따뜻하고 항상 환하게 웃어 주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말기암이셨어요. 그래서 수술도 불가능하시고 뭐 항암 치료도 못 하시고 그냥 통증 관리만 하던 상황이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래 고생 안 하고 가셨고 명절에 그래도 자식들 얼굴 봤고 손주들 얼굴 다 보고 가셔서 그건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준비된 이별이라고 덜 슬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슬퍼한 일은 아니었던 음 이제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에도 이렇게 양면의 모습들이 꼭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화면 공유. 네.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작게는 '내가 지금 이 잔소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선택이 훗날 후회를 불러온다고 해도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 문제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쌓은 돌담은 어떤 모습일까?' 그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분다는 거는 뭐 모르는 구른이 안 계시겠죠. 그곳의 식물들은 이 강한 바람 때문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작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바람을 막기 위한 돌담을 쌓는데 이상하게도 제주의 돌담은 빽빽하게 쌓여 있지가 않아요. 이 돌을 깎는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근데 제주에는 돌하루방, 멋진 돌하루방이 있죠. 바람이 이게 슝슝 통할 수 있는 구멍이 오히려 돌담의 이 돌과 돌 사이에 존재하는 이유는 의도적인 거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는 이 엉성한 돌담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람의 길을 내준 구멍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돌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힘든 일을 겪지 않게 해 주려고 막아 주려고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돌담을 쌓으려고 노력만 하지 않았는가. 과연 그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튼튼한 돌담은 오히려 조금의 바람에도 쉽게 무너져서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너무 완벽한 담이 되어 주려고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어 주려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서툴러도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구멍이 바람의 길이 되어서 돌담인 나도 식물인 내 아이도 모두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한테는 실수할 기회를 또 주고 이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갈 시간도 충분히 내어 줘야겠죠. 그치만 늘 너를 믿어주는 너의 편이 곁에 있다는 걸 아이가 느끼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특히 뭐 "힘든 티를 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치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티를 내지 않고 이걸 참고 쌓아두고 그랬다가 한 번에 펑 폭발을 하고 또 그런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 악순환 모두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딘가에는 꼭 이야기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창구 중에 하나인 디넵 그룹 밴드 우리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첫째가 한 7살 때쯤에 틱장애 비슷한 장애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아이 상담은 일단 제쳐 두고 부모 상담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한 5회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저는 상담사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처방 같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데 왜 해결책을 안 주는 거야? 정답을 왜 알려주질 않는 거야?" 굉장히 답답해했는데 원래 상담이 그런 거래요. 들어 주고 말할 수 있게 끄집어내 주고 이 상담자가 스스로 말을 하면서 문제점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에 담아뒀던 문제점, 뭐 슬픔 같은 것들을 풀어내기만 했는데도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나아지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구루님들도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 밴드에는 사실 우리 서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화나는 거, 슬픈 것들 그냥 다 이렇게 표현하고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서로 들어 주고 공감해 줄 우리가 있으니까요. "어두울수록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인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잘 보려면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눈을 크게 떠 보지만 여전히 더 안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오히려 눈을 감아 버리면 그랬다가 한 몇 초 후에 다시 떠 보면 신기하게도 아까와 같은 빛의 양인데도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 되죠. 아이와의 문제도 마찬가지래요. 지금 아이와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이 사태를 내가 어떻게 넘겨야 하지?' 눈을 더 부릅뜨고 찾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내 내면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아이를 정말 위한 일인가?' 잘 들어봐야 한다고 해요. 자 이제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스몰 빅 클래스 성민교 헤드님의 인문학 특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강 후에는 소감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그 뒤에 한 주간에 우리 구루님들이 인증해 주신 덕질 미션을 좀 돌아보고 마지막 6 주차 벌써 마지막이네요. 구루 미션 안내해 드리고 그림책 읽어 드린 뒤에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성민교 헤드님은 누구실까요? 궁금하시죠? 네. 스몰 빅 클래스에서 컨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계세요. 디넷 프로그램도 이분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석사 과정까지 끝내셨다고 해요. 오늘 특강에서는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턱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이 혼란스러운 카오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이라고 해요. 매일매일 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하고 있는 저라서 오늘의 특강이 누구보다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성민교 헤드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민교 헤드님. 아 네. 구루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PT에 등장했던 성민교 헤드라고 하고요. 너무 네 멋지게 소개해 주신 저희 김민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뭔가 사진을 이렇게 뿅 보여주시고 나니까 제가 한결 그래도 너무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시겠구나. 좀 판을 깔아주셨으니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려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스몰빅클래스에서 이제 컨텐츠 개발을 맡고 있는 성민교 헤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지난 한 5주 동안 이제 구루님들을 제가 이제 부모 라이브 다시 보기나 밴드에서 이렇게 계속 봐와서 저는 내적으로 되게 친밀한데 구루님들께서는 이제 제가 좀 오늘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진한 그 뭐 특강이랄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고 또 앞으로 저를 만나실 일이 자주 있으실 거예요. 저희 다음 주 수료식에서도 만나고 이제 디냅을 수료하시고 나면 수료생 커뮤니티인 디네버스에서도 이제 저를 만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좀 저를 소개를 드리고 구루님들과 꼭 첫 만남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뒤에 순서인 구루님들 덕질 미션 돌아보기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한 40분 정도로 최대한 빠르게 해보고 또 구루님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턱들, 이제 정체성이나 문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 소개 페이지를 준비해 봤는데, 아까 민혜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저는 스몰빅 클래스에서 2021년부터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맡으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희가 디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스몰빅 클래스의 뭐 영어 쿠킹이라든지, 영어 스팀 수업이라든지, 인문학 수업이라든지 그런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을 개발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 디냅이 딱 이번 달이 1주년이에요. 저희가 10월 7일에 처음으로 디냅 그 신청 페이지를 오픈을 하고 한 3일 있다가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10월 19일에 첫 OT 개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이 딱 1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작년 10월부터는 이 디냅의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좀 그 정체성이란 말은 사실 고유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고유한 독특한 그 점들이 어떻게 좀 유지되고 좀 어떤 순간에 좀 발현되고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석사 때까지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 리더님들을 위한 그리고 구루님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구루님들께서 제 이름을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 이제 디넷 교재 있잖아요.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제 이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제 존재감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께서 디넵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시는 뭐 저희 디넵 뭐 리드림 리스말 강의들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턱들에 대해서 제 전공을 아주 약간 살려서 부모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강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넵 수료생 커뮤니티인 그 디넵버스에서 우리 구루님들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은 조금 더 우리 디넵 11기 구루님들에게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한마디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 혼돈이 바로 카오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되게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뭐 이 그림도 그렇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혼돈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카오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건 좀 재앙이다. 이건 카오스다. 지금 우리 아이의 책상이 지금 재앙이 일어났다.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는 이 혼돈과 카오스들을 이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좀 견딜 수 있는지, 그 견디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오스와 코스모스라는 개념은요.
카오스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구별되는 게 없는 그런 순수한 태초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혼돈에 질서랑 법칙이 부여되면 바로 코스모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굉장히 카오스적이고 혼돈으로 가득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런 우리 삶에 계속해서 코스모스적인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언어라는 규칙이 없던 갓난아기가 말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법칙을 몰랐던 아이가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수라는 개념을 몰랐던 아이가 1 플러스 1은 2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이런 게 다 이제 아무런 법칙이 없던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라는 법칙이 탄생하는 모습인데요. 혹시 여기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말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웠다. 자전거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웠다. 우리 아이는 그냥 자전거를 타자마자 안 잡아줘도 그냥 두 발로 타더라. 나는 우리 아이에게 수학 가르치는 거 제일 자신 있다. 이런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그런 전문가 선생님 계실까요? 네,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이 리더들의 카오스에 좀 코스모스를 탄생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리더님이 이 코스모스라는 법칙을 잘 배워서 좀 이렇게 사회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좀 재밌는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 이제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혼돈의 죽음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되게 재밌고 짧은 얘기라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의 제왕은 숙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다. 그러니까 남해, 북해, 중앙 이렇게 공감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에 막 만화들 보면은 어디에는 무슨 청룡이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남해, 북해, 중앙이 있는데 이제 숲과 홀 그리고 중앙의 제왕이 바로 혼돈, 카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함께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더니 이 숲과 홀이 이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말했다. 모든 인간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이 혼돈은 아무런 구멍이 없이 그냥 덩어리다. 이상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시험 삼아서 한번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보고 듣고 이 멋진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즐기면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구멍을 하루에 한 구멍씩 뚫어줬더니 7번째 날에 혼돈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태초의 설화 신화 같은 걸 보면 이제 7번째 날에 세계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혼돈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7번째 날에 중앙의 제왕인 혼돈이라는 신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실지 궁금해요. 이제 이 7개의 구멍이라는 거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이렇게 해서 7개, 즉 이 얼굴을 혼돈에게 만들어줬다는 건데요. 우리 인간은 심지어 동물조차도 얼굴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돈은 어떤 정체성도 없이 막 이렇게 우수한 가능성이 있던 그런 덩어리 같은 애였는데 걔한테 사람처럼 정체성을 이렇게 딱 심어주고 고정을 시켜주니까 이 혼돈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상대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이 반드시, 혼돈은 죽었지만 죽음이 꼭 나쁜 그 상징은 아니니까, 다시 태어나는 상징이니까 꼭 이제 나쁜 의도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선의를 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규범들을 잘 따라가면서 안정하게, 안전하게 이 규칙들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주면서 언어랑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이제 잘 정해진 법칙대로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이런 법들을 이제 가르치겠죠. 그런데 그랬더니 오히려 상대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특별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 혼돈의 죽음이라는 에피소드가 상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 어떤 성장이라는 것,
나는 분명히 이 친구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준 건데, 혹시 내가 얘 생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성장은 도대체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 걸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파도 소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사진처럼 거대한 파도가 치는 광경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찰썩, 찰썩, 찰썩. 그런데 이 파도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건 한 번 이렇게 커다랗게 치는 찰썩, 이렇게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파도 소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이렇게 흙 뿌려지는 물방울들이 보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이 파도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물방울들이 이 수없이 움직이고 있는 분자들이 모이고 서로 부대끼고 합쳐지다가 어떤 특정 정도에 다다르면 파도 소리라는 커다란 소리가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문턱을 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끓는 점이라는 예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들이 막 뜨거운 불을 만나서 물 분자들끼리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가 결국에 팡 하고 끓어오르게 되잖아요. 일정 정도 100도라는 점에 오르면 이런 문턱을 넘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와, 저 파도 정말 커다랗다. 정말 멋지다. 이런 커다란 파도의 선, 면, 소리 이런 결과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방울들이 움직이면서 겉으로 보이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를 최대한 멋지게,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려면 이 작은 물방울들이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시를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죠. 보통 뭐 송아지, 망아지 이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걷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태어나자마자 성큼성큼 7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우리 구루님들, 리더님들 중에 태어나자마자 걸으신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기는 첫 걸음마를 시작을 할 때 막 여기저기 막 물건들을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막 끙끙대면서 이렇게 딛고 일어나고 막 발을 헛디디고 막 발목을 막 꺾고 이렇게 막 이리저리 허공에 발길질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첫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옹알이를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뭐 아벼벼벼벼, 무무부부드드 막 이렇게 의미 없는 말들로 막 동물과 비슷한 거의 짐승과 비슷한 그런 소리를 내다가 어느 순간 엄마라는 그 특정한 발음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는 엄마라는 그 소리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그 수없이 의미 없는 미음 소리를 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성공과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나오는 이 성장의 순간, 이 도약의 순간은 결코 한 번에 달성되지가 않습니다. 이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라는 법칙은 언제나 이 부당한 헛발길질, 부당한 헛소리 속에서 결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문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본 것처럼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그런 갓난아기 때 문턱이 있을 거고요. 또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문턱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리더님들이 여기 부분에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춘기 문턱이 있겠죠? 우리 리더님들이 바로 딱 이 학습을 시작하는 문턱과 사춘기 문턱. 이 사이에 우리 지금 11기 리더님들은 계시겠죠? 그리고 성년기 문턱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혼기 문턱이 있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들과 저는 여기 성년기와 황혼기 문턱, 이 문턱들을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 매 단계마다 문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의 코스모스,
하나의 세계를 정립하게 되는 거죠. 레벨업을 하듯이. 이게 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매 문턱마다 계속 여쭤보듯이 나는 이 문턱을 한 방에 넘었어. 라고 하시는 구준님 리더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수많은 헛소리와 헛발길질과 수많은 분노와 혼돈과 싸워가면서 이 문턱들을 넘어오셨고 지금도 넘어가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처럼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도 밑에 물방울들, 이런 혼돈은 한계 지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뒤섞여 있는 잠재력 그 자체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이 잠재력을, 이 파도 밑에 숨겨져 있는 이 잠재력들을 한계짓지 않고 가두지 않고 생생하게 어질러 두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결국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 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혼돈과 카오스를 견뎌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이 아이의 잠재력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망나니 같아 보일 수도 있는 이 잠재적인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엄마로서, 부르로서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어미곰처럼이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유튜브 영상이라서 화면 기록을 계속 하고 있으면 다시 보기를 올릴 때 이 부분이 잘려서 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 기록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영상에서 이제 한마디로 차가운 사랑, 품에서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기 곰이 지금 성장의 기록, 성장의 문턱에 서 있잖아요. 그때 이 문턱을 아기 곰이 넘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엄마 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산딸기 밭에 정신이 팔려서, 이 혼돈 속에서 정신이 팔려서 지금 칠렐레 팔렐레 하고 있는 이 아기 곰을 그대로 정신 없이 정신을 팔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잠시 떠나주는 것. 그게 바로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다음 문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방금 영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절절하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분노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 혼돈이 있는 그대로 정신없이 정신을 팔고 있는 우리 리더님을 보면은 어, 걸음마를 위해서 손을 떼던 때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 결과가 어떨까라고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기다려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걸 결국에는 어떻게 이 혼돈을 아이가 마음껏 정신을 팔도록 좀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걸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를 수는 없을까? 이런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기곰이 문턱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어미곰은 철저히 믿어준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이 정신이 팔려있는 이 아이를 산딸기 밭에 그냥 두고 왔을 때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유는 과연 이 산딸기 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 몸에 좋은 건강한 산딸기만 이렇게 잘 먹고 술술 털고 일어나서 또 다음 단계들로 갈 수 있을까? 이걸 믿어주기가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서 어미곰은 나의 아기 곰은 분명히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야. 그 문턱을 넘을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아이의 역량을 믿어줘서 아이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기 곰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우리 11기에는 아주 순수한 혼돈을 간직한 리더님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넷 리더님들의 꿈에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리더님들은 이제 지금 막 연설문을 다들 쓰고 있는데 연설문을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동물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요.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 불평등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의 꿈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고 싶은 사명감, 그리고 내가 그걸 정말 바꿀 수 있겠다는 자기 확신이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구루님들, 그리고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다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세상의 한 단계들을 부수고 더 행복한 세상, 아무도 아프지 않은 세상, 고통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모든 우리가 아이였을 때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그 문턱들을 지나가면서 문턱들도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님들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세상의 문제에 민감함과 동시에 그 세상의 문제를 본인이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내가 미래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런 어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꿈으로 가득한 우리 리더님들을 사실 우리는 언제나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턱 위험한 거야, 조심해. 그렇게 하면 너무 사람들과 많이 다투게 되지 않겠니?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겠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라고 아이를 많이 걱정하고 많이 보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리더님들의 꿈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님들의 사명감은 누군가에게 들리도록 문턱을 넘어서 표현되어야 하고 누군가가 문턱을 넘어서 들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런 믿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디넵을 신청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과 문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짧게 우리 구루님들의 어린 시절을 또 떠올리면서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꿈을 가졌을까? 나는 어떤 문턱들을 넘어왔을까라고 짧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1등을 해야 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그 당선 소감을 밝히는 포스터였나 봐요. 이 샤기 컷을 한 수녀가 어때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음, 제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착해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어, 어린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넌 어쩜 그렇게 못됐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턱을 아까 우리 리더님들처럼 그 사명감을 아주 격하게 가지고 있던 한 명의 리더였어서 그 세상의 문턱을 넘고 싶어서 이 세상과 어른들을 많이 막 두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딱 제 학창 시절까지가, 제가 있었던 학창 시절까지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폭력적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불합리한 규칙 같은 거,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때 뭐 발목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이해 안 가는 규칙 같은 거 그리고 좀 누군가를 좀 괴롭히고 깔아 뭉개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억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그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교 생활이.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정의로 똘똘 가득 찼던 그런 아이는 아니고 그런 문을 막 두드리면서 제 안에 분노도 굉장히 많고, 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못되고 밉게 표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이, 어, 굉장한, 어, 힘든 문턱들로 가득 찼던 학창시절이었는데요.
제가 중1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써주셨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네 생일날 이른 오전 벨소리가 울리더구나. 너의 담임 선생님. 직감적으로 훔칫해 오면 너에 대한 불안이 있었음일까? 본능적 경계였을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며 오후에 보자시더구나. 알겠니? 그때부터 나의 머릿속에서 삐리리 작동하는 낡은 시스템들. 매사에 왜 그리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지 나이가 든다는 건 아마도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흔히들 40대를 사춘기라고도 하는구나. 너는 사춘기, 엄마는 사춘기. 태생적이었는지 머리가 좋은 너는 잘하는 게 어쩜 그리 많았는지 정말 내 자식인가 신기한 적도 있었으니라 아주 잘 키우고 싶었구나.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꿈은 그것과 멀지 않음일 게다. 아이 참 바르게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 바르다 하면 무엇일까?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거부하며 모든 인간과 만물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함일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삐걱거렸을까? 어디를 놓친 것일까? 한편으로 네가 뭐든지 잘한다는 부러움을 듣는 반면 한편으로 네가 건방지고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쥐구멍에 숨고 싶었구나. 사람을 형성하는 것엔 천성과 환경이란 것이 있는데 맹자는 본시 사람은 선하다 했는데 그 말을 따르자니 엄마가 내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돼서구나. 너와 내가 같지 않다고 어미로서 어찌 부정하겠느냐. 부모라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의 흠결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함들 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게다. 너를 어디쯤에서 놓쳤을까? 못난 어미가 맹모와 다름이 어디였을까 자책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그 후회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참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죠. 이게 제가 중1 때 생일날, 제 생일날 엄마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으시고 쓰셨던 편지래요. 사실 저는 이때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 아마 제가 저질렀던 잘못은 학교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뭐 행동이 바르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을 테고 문제는 그걸 이제 생일날 엄마에게 그 전화를 학교에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어머니 스스로가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나는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제게 늘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막 덜커덩거리면서 막 문턱들을 부수고 다닐 때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이 오랜 방황의 시기가 고등학교 때도 정점을 이뤘는데요. 그때 제가 방황의 문턱을 넘고 지나가게 해준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교야, 엄마가 너무 심했니? 정당한 의도로 혼을 냈다면 결코 부모는 아이가 아프고 속상하다 해서 사과하고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만 엄마는 무척 많이 아프다. 너도 아프지? 그래, 이렇게 너와 엄마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함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이런 일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게 더욱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식 교육과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자식이 맘상한 부모님께 죄송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니. 민교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엄마도 정말 고맙겠다. 다소 무뚝뚝한 편이지만 이 마음의 바탕이 매우 따뜻하다고 엄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의 태도는 나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구나.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만 부디 따스한 가슴을 가진 아이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사랑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힘이라는 걸 잊지 말아다오. 엄마의 기억 속에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이야기가 있구나. 세빈이 아주 어렸을 때, 세빈이 제 동생인데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입니다. 세빈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게 맡기고 엄마가 LG마트 다녀오니 보채는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어 소파에서 세빈이를 안은 채로 쉬를 하곤 쩔쩔매고 있던 이 모습. 엄마로서 그런 모습보다 행복한 그림이 또 있을까 싶더라.
민규야, 세상의 그 어떤 유려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자식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오묘한 힘을 신은 인간에게 주셨으니 우리 더욱 많이 사랑하자. 마음 풀기 바라고. 마음 아픈 엄마가 우리 쁜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어, 이 편지를 제가 고등학생 때 이렇게 서랍을 뒤져보다가 읽게 됐어요. 근데 이 편지를 읽고 저는 마음에 좀 회심 같은 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기나긴 방황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늘 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편지에 마음이 동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엄마는 제 바탕을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바탕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못된 아이가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자책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험난한 파도가 치는 아주 검고 새빨간 그런 바다였을 텐데, 불바다 같은 그런 겉모습이었을 텐데, 그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방울들, 그 못바탕을 알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정체성을 남들이 말하는 못된 아이가 아니라 내 본성은 따뜻한 아이야. 내 정체성은 따뜻한 아이야. 라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밴드에 우리 구루님들께서 인증해주고 계신 교환 일기들인데요.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 구루님들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구루님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제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게 되고 지금 디넵을 이제 1년 동안 약 한 750명 정도 리더님들이 거쳐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750명의 리더, 그리고 750명의 구루의 삶을 바꾸는 디넵이라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구루님들이 저를 이렇게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꽤 성장을 하면서, 꽤 성공을 하면서 지금의 문턱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그 단적인 편지의 예로 보여드렸듯이 누구나 저에게 말했듯이 저는 언제나 못된 아이였고 너 같은 아이는 성공하면 안 돼 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 우리 리더님들,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엄마가 저를 밑바탕을 믿어주셨던 그 힘 덕분이었고, 우리 구루님들께서 바로 지금 한 아이의 역사를 쓰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구루님들의 교환일기를 볼 때마다 제가 커서 열어봤던 엄마의 편지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런 사랑, 그리고 이런 눈빛을 받은 리더님들은 결코 엇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을 갈수록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을 믿어주고 난 분명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본 바탕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너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 라고 역량을 믿어주고 바탕을 믿어주는 그 존재의 힘이 아이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그럼 이제 역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특강을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부르님들, 이 말과 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이 말과 소의 차이는 마치 뭐 인간과 말의 차이, 인간과 소의 차이 이것처럼 종이 다를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어떠세요? 짐 끄는 말과 경주하는 말, 달리는 말의 차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말과 소의 차이, 2번 짐 끄는 말과 경주하는 말의 차이. 이 2번은 짐 끄는 말과 경주하는 말은 둘 다 같은 말이지만 과연 이 두 말의 차이가 말과 소의 차이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차이가 더 커 보이세요? 제가 좀 사진을 이렇게 짐 끄는 소, 짐 끄는 말, 달리는 말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이 사진에서 느껴지듯이 결코 1번, 종이 다르다는 그 타고난 차이가 같은 말 중에서도 짐을 끄는 행동을 하는 말, 그리고 달리는 말, 이 차이보다 1번의 차이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2번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 끄는 말, 짐 끄는 소, 경주 말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역량이라는 건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정체성과 역량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1주차 때 아마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서 조승우 작가님의 특강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타고난 능력, 뭐 성격, 뭐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 뭐 교육받은 수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역량을 결정하고 변형시킵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사람이야. 나는 그 행위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나는 짐을 끄는 말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게 초원을 달리는 경주 말이야. 나는 내 달리는 행위가 나의 역량과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와 말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그래서 오히려 차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의 가장 크리티컬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뗐던 그 문턱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계속 주제가 이 혼돈 속에서, 이 카오스 속에서 아이가 이 문턱을 분명히 넘어갈 거라는 거, 아이가 분명히 변화하고 성장할 거라는 걸 어떻게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우리가 언제나 안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건 그냥 보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물방울들, 그 수많은 작고 서로 부서지고 깨지고 싸우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그 물방울들을 믿어주는 게 아이를 믿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름님들께서 이 질문 두 가지를 오늘 특강이 끝나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의 역량과 아이의 역량을 충분히 믿어주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이 안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을 한계짓지 않고 부딪히고 깨지고 합치게 만들어서 파도 소리 문턱을 넘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턱들을 넘어서 우리 아이가 나만의 코스모스를 완성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이 사명감들, 아무도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조차도 이 지구조차도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명감이 이루어진 세계를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진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옹알이 같은 목소리들, 이렇게 헛소리 같은 목소리들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비슷비슷한 별들 사이에서는 빛나는 별이 탄생할 수가 없겠죠. 가능한 나들 중에서 가장 멋진 내가 되는 것. 나만의 별을 키우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춤추는 별을 낳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아무도 가지 않은 나만의 길 위에서 나만의 별로, 독보적인 별로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루님들은 또 오늘 하루 어떤 문턱을 넘기셨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6일간의 기나긴 연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연휴의 문턱, 기나긴 추석 연휴의 문턱 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수많은 문턱을 넘기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늘 기다리고 응원하는 존재가 되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다음 주 이 시간, 어,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45분에 우리 11기 리더님들, 구름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춤추는 별들, 이 혼란을 이겨내고 나만의 질서를 좀,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자리일 텐데요. 우리 수요일에 8시 반에 우리 플래닛반 리더님들 수업이 있잖아요. 끝나고 바로 9시 45분에 리더님들, 구름님들 모두 모여서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우리 수료를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긴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우리는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이 수료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멋진 특강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루님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제가 휴지 준비하시라고 말을 못 드렸는데 갑자기 어머님 편지가 나오면서 구루님들 눈시울이 엄청 붉어지고 눈물 훔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성민교 애드님 학창 시절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못된 아이라는 말을 들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 혼돈이라는 단어 자체에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아 이 혼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죽음 이야기도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고요. 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주는 것이 과연 상대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어떤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에서 이 혼돈의 시기를 겪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시기를 나는 과연 지금 믿어 주고 기다려 주고 있는가? 아이의 정체성 자체를 내가 믿어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굉장히 흔들리고 고민이 많은 시기라서 더더욱 오늘 이 특강이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이 혼돈의 시기를 지켜봐 주고 아이가 문턱을 반드시 넘을 거라는 걸 믿고 기다려 줘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다시 생각하고 다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루님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먼저 소감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 하시는 구루님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지혜 구루님의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연휴 때는 거의 미션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고 항상 수요일에 늦깎이 들어와서 인제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오늘 인제 헤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엄청 써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서구 리더와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이제 '편지 쓰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편지가 잔소리처럼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게 인제 교환 일기를 쓰면서 인제 쪼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걸 이제 적용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 방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이어나가고 내가 더 믿음과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의 방식을 표현하는 걸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헤드님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제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디넵을 알기 전에 저희 이제 첫째 리더하고 종종 그 교환 일기처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거의 잔소리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뭐 고민을 해도 공감은 해 주되 결국 끝맺음은 잔소리로 끝이 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이렇게 네. 마음무체부님이 주제 던져 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음. 잔소리를 빼고 다른 내용을 쓰는 데 굉장히 많은 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명란 구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편지 써주는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 어, 부럽기도 하고, 어, 저도 가끔 편지를 쓰는데 종이 편지를 쓰진 않거든요. 장문의 메시지를 하거나, 어쩌다가 뭐 메일을 던져놓긴 하거나, 그러긴 했었는데, 거의 메시지로?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이게 흔적이 없어지니까, 아, 편지가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청각 장애인이셔가지고 글을 시골에서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감을 하고 자라지는 못했는데, 또 이렇게 들으면서 뭐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뭐 내 그냥 예림 리더와 이렇게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편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좀, 아,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음, 해오고 있는 그런 걸 보고, 근데 나중에 그 서랍 열었을 때 편지 이렇게 보고 그거에 이렇게 또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지금부터 편지를 조금 써서 흔적을 남겨놓는 게 나중에 또 그런 걸 열어봤을 때 또 다른 감동이 오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 때는 기껏해야 연애 편지 정도 모아놓는 정도였고, 저희 어머니도 편지를 써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서, 이렇게, 훗날 읽었을 때, 내가 인생 경험을 더 하고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와닿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헤드님은. 그렇구나. 이게 말씀하셨듯이 텍스트로 남겨놓으면 없어지는 거지만, 손편지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면서 저희 리더하고는 교환일기를 디냅하기 전에 나눴었지만 그 잔소리만 들어있었던 편지이기 때문에 뭔가 예쁜 편지지에 저도 좋은 내용들을 해서 한번 남겨줘야겠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보면 또 다르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남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음, 우리 이수경 구루님. 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저도 이제 손편지는 많이 안 쓰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저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큰애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민 상담을 하면 같이 이제 들어주고 공감은 조금 현실적인 친구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음, 그렇게 하고 있고, 둘째 치어리더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손편지는 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이 손편지를 거의 안 쓰게 됐다고 해서 그랬었는데, 손편지를 한번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 많이 감동이 될 것 같긴 하고요. 제가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선입견이라는 그 단어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저런 성향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선입견이 가져지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하지 않는 이상 선입견을 되도록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도 다루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이시고, 뭐,
온 동네 아줌마부터 친구 엄마부터 엄청 많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지호가 이렇더라 저렇더라라고 이제 좋은 이야기들만 해주시는 거죠. 우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모르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을 잠깐 이야기해서 이거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그릇에는 되도록 안 담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 성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아, 지금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방법은 아니었구나. 그 생각은 좀 들고, 어, 그것과 함께 그 믿음을 정말 많이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큰애도 그러고 지우리도도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려고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만 알려주고 너는 그런 사람 정도는 돼야 된다. 돼야 된다고 꼭 이야기는 하고 있고 너의 성격이 이래저래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거기에 갇혀질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 그 걔네들이 문턱을 넘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거를 채워가는 게 맞는 거구나 생각을 많이 들게 하시려고 그 생각이 지금 되게 복잡해졌어요. 들으면서 뭐지 이게 어떻게 정리를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란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반성이 되는 경험이 저희 첫째 리더가 제가 보는 첫째 리더의 모습과 이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았을 때 오는 충격? 그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던지셨어요. 뭐 배려심이 없다는 뭐 이기적이라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근데 저는 그때 믿지를 못하고 저도 모르게 아이를 그런 안경을 끼고 자꾸 보게 되면서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7살, 8살 지나고 9살 때, 2학년 때 이제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는데 저는 아이를 저도 모르게 그런 아이로 제 틀에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어머님 전혀 아닌데요? 이 아이는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 배려심도 남다르고 전혀 어머님이 얘기하신 걱정한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진짜 울음이 펑펑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들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그때 우리 구루님처럼 수경 구루님처럼 이 아이 본연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 말에만 그렇게 흔들렸을까? 그랬던 경험이 되게 지금 굉장히 후회되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보경 구루님. 네. 오늘 송민교 헤드님이 사실 이런 주제인지 생각은 못 했어요. 그냥 그 정체성과 그 문턱이 어떤 관계인가. 근데 아까 진짜 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이게 수많은 시도를 해야지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시도의 기회를 제가 아예 애초에 주지를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강요를 하고 그렇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카오스에 대한 경험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게 제일 이제 큰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두 가지 질문 나는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이제 스스로 나와 아이의 역량을 믿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 선입견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 주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도 그 우리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심을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교환일기를 통해서도 어 리더가 많이 긍정적이고 좀 자신감을 찾고 있는 모습이 쪼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냅 과정이 끝나서도 이제 "교환일기나 플래너는 계속 쓰는 게 어때?"라고 아까 물었더니 "나는 좋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한 2-3주 전만 해도 "이거 너무 숙제 같아서 안 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보상을 원했었어요.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보상을 일단은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이제 디넷 과정이 끝나서도 교환일기와 그 플래너를 계속 이제 작성하기로 해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서로 속마음을 쓰는 일기라는 인식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나 리더가 보상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굉장히, 네, 이번에 그 덕질 미션도 잘 올려줬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정경진 구루님. 음, 항상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로 감정을 별로 나누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교환일기 세네 줄 사실 쓰는 거 칭찬하는 거 처음에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게 더 많이 이제 이쁜 모습을 보려고 이제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디냅하면서 칭찬 문턱 하나는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 문턱도 한번 넘어보려고요. 항상 정말 어, 감독이 아닌 감시자의 역할을 계속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시가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표현 너무 시적이셔서 제가 메모를 다 해 놨습니다. 와, 칭찬 문턱을 넘으셨고 이제 믿음 문턱을 넘기로 하신 정경진 구루님,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어 이정민 구루님 혹시 지금 가능하세요? 네. 어, 저 오늘 사실 들으면서 차가운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가슴에 남았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도 차갑게 사랑해야 독립도 하고 자립도 하고 아이들을 세상에 이제 본인들의 두 발로 설 수 있게 사실 그게 또 양육의 뭐 본질이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돌이켜보면 아까 그 영상 보면서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도 그, 아까 우리 이명란 그 구루님처럼 그 송민교 헤드님 엄마 편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도 한 번도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뭐 글을 잘 쓰시는 것도 뭐 좋아하진 않으셨지만 본인 마음 표현을 지금도 잘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그 미션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마음을 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걸로 그 어떤 자립의 문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그 가둬놓지 말자 하셨는데, 어,
이거 그 차가운 사랑과 가둬놓지 말아야 되는 이 마음들을 제가 사실 넘어야 될 문턱이 아닌가. 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예, 제 문턱을 먼저 넘어야 아이들의 문턱도 제가 잘 이끌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겠다. 네. 또 메모해 놓고 제가 제 방을 올릴 때 이렇게 메모를 다 올려 드릴게요.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사실 이게 내가 받아보지 않은 거를 해 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찐 충청도 분들이라서 이게 표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고 저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 뭐 편지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쉽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받아보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해서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들을 모두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루님들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경명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성민교 회장님께서 이 구성을 다 짜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되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도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느끼기도 하고, 하루하루 사실 지나가면서 되게 깨닫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왜 성민교 회장님이 철학을 전공을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혼돈 시기도 있었고, 나름 못된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에는 분명 자기의 정체성에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을 철학으로 전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 아이 키우는 모습이나 아니면 제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모습들을 보면 경영이는 뭐 안정된 집에서 잘 컸으니까 저렇게 밝지, 저렇게 잘 웃지, 그리고 아이도 저렇게 잘 기르지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완전 반대의 상황에서 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디스코르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제가 너무 많이 공감해 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는 너무 내향적인 성격에 그리고 자식이 많은 집의 첫째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한 번도 대들지도 못하는 아이로 크셨대요. 그리고 항상 너무 내향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성향인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너무 마음에 있는 말을 많이 하니까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내가 하지 못한 거, 네가 해서 너무 고맙고, 너를 키우면 항상 너무 즐거웠다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면, 엄마가 울고 있어서 제가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사실 내가 하고 싶고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한 말인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상처가 되고 아니면 제가 그러한 걸로 아빠와 큰 싸움이 일어나서 엄마가 중재하다가 이제 엄마가 다치시는 마음을 다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크면서 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 될까? 그리고 왜 나는 내가 잘나야 될까? 왜 나는 내가 최고여야 될까? 항상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뭐 잘한다 잘한다 생각했겠지만 저는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 사실 어디 나가서 전공을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죄송 좀 선입견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 전공을 하면 아이를 잘 키울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아닌데 저의 어렸을 때 그 모습과 인간의 발달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문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아동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의 뭐 발달 적성이 아이들 생애 발달부터 해서 아동계의 그 심리적인 발달과 이상 정상 발달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공부를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어색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왜 내가 그랬는지, 왜 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라는 거 너무나 궁금했었고, 전공 공부를 하면서 사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난 너무 괜찮은 아이였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라는 것들을 사실 전공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또 안정된 그러한 가정을 가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아주 싸우시고, 지금 또 싸우시기도 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동학을 전공을 하면서 내 애한테는 정말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나의 약간 좀 불안정한 애착을 안정한 애착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아이에게 더 사랑으로 좀 많이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배운 건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직접 아빠한테나 이렇게 사랑을 받거나 엄마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내가 받지는 못했지만 나한테는 무한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의 이제 정체성의 문턱을 넘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그걸 공부를 통해서 극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아동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했었을 거고, 너무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을 거고, 너무 많은 거를 제공을 해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제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덜 할까? 그리고 어떻게 더 사랑을 줄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보통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해주시고 엄마로서 내가 어떤 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미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를 고민하기 전에 사실 저는 그 민교 헤드님의 어머님의 그 편지처럼 내가 어떤 사랑의 씨앗이 이미 심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토양에 어떤 걸음을 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이에게 햇살과 걸음이 될 수 있는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내가 뭘 더해줄까 보다 내가 뒤에서 어떻게 기다려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정말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엄마한테 되게 갈구했었는데 받지 못했던 걸 내가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보다 할 때가 더 행복하다는 걸 지금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되게 가슴이 설레고 음, 이런 말은 제가 그냥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안 좋았던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랑 성향이 다른 아이가 키워도 그 아이도 정말 행복하게 잘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도 엄마한테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나중에 정말 커서 이게 더 고마움으로 와닿는 그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엄마와 사이가 너무 좋고, 저희가 그 덕분에 제가 저희 엄마는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아동학을 해서 사람이 변했다. 네가 아동학을 해서 이렇게 변할 줄은 엄마도 생각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 아이는 네, 믿어주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율이한테 지금 사실 엄마 아빠 교육이라고 하지만 시키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학원도 하나 보내지도 못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아이가 거부하는 것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또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크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 하나면 저는 족하다는 생각에 사실 다른 교들은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그 확신을 헤드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루님들 너무, 네. 제가 이 속마음까지 들어서 사실 너무 창피하거든요. 제 자신을 드러낸 것 같아서. 근데 저를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아이들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러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정말 부모님의 사랑의 토양만 있다면 그 모든 건 극복된다는 거를, 네,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제에 적용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론과 약간 실제 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게 엿보이고요. 우리 구루님들께 약간 안심의 한 스푼을 더 얹어 주신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김지수 구루님. 울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늦게 호명을 해 드렸어요. 네. 매주 참 신나게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아까 편지에서는 사실 저는 안 울었어요. 저는 제가 시연 리더에게 자주 편지도 쓰고, 카드도 쓰고, 상담을 뭐 학부모 그 공개 수업하거나 이러면 몰래 책상 밑에 이제 필통 봐야지 하면서도 이제 거기다가 미리 써놨던 편지를 두고 오기도 하고, 파일에 편지도 주고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안 울었는데, 방금, 구루님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아, 아이랑 성향이 달라도, 그러니까 저와 성향이 달라도 아이는 잘 클 거라는 그 말씀에 시연이들한테 답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너무, 뭐랄까, 감격이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거든요. 아이가 저랑 성향이 다른다고 해서 불행하게 살 건 아니고, 또 덜 아프게 살 것도 아니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딱 본인이 가진 것만큼 즐기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저와 다르다는 걸로 되게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너무 자세히 보지 않았나, 항상. 제가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고, 카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아이가 뭐에 빠질 때마다 또 그림으로 다 그려주고, 실내화에 그 캐릭터도 다 그려주고 학교로 보냈는데, 그거는 어쩌면, 어, 아이한테는, 약간 부담의 문턱이 세워지진 않았을까? 뭐, 엄마가 그거 써줬어? 너 기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도 편지를 썼지만 답장은 제가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그게 어쩌면 이제 쓰고 싶었으면 썼을 텐데, 제가 쓴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막 여러 구루님들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민교님 그런 말씀 듣고서는 사실 갑자기 또 막 배움의 욕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철학도 배우고 싶고, 뭐 아동학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배움에 덕후긴 합니다, 제가. 근데 약간 막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약간 좀 놓고 있었죠? 재밌겠다, 아동학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성향이 다르도 잘 크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막 팡 하고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듣고, 저는 오히려 시연 리더를 좀 험하게 보지 않고, 좀 약간 멀리서 비행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봐야겠다라는 생각 딱 했어요. 뭐, 사실 지구도 사막이나 도시나 이렇게 참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많지만,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또 그들만이 또 삶을 영위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뭐 몽골도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 학교는 어떡하지? 공부는 어떡하지?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도 없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만의 또 규칙이라든가, 가정 안에서 잘 보듬어 살잖아요. 시영이도, 제가 원하는 규칙 이런 게 아니라, 멀리서 봤으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처럼 잘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제가 높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제가 좀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연이한테 뭘 가르치고 배워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배워서 좀 제가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또 보이시는 우리 김지수 구루님이시죠. 시연 리더는 처음 디넵 시작할 때랑 지금 비교하면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속도가 좀 늦더라도 천천히 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혼돈우화처럼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아이한테 해 줬던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는 부담으로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저는 그걸 이렇게 남편한테 자주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 반성을 꾹 하면서 네 들었습니다. 우리 박나랑 구루님 아까 리더 같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호명을 안 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내가 오늘 낮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늦게 잔다고. 저도 오늘 헤드님 말씀 듣고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문턱을 넘는 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세 명이다 보니까 사실 한 명 한 명에게 다 손길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뭐 스스로 문턱을 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뭐 계획적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혜롭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서 아이들을 다 케어하지 못해서 네가 해 이렇게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여러 구루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했던 게 특히 아까 그 경명 구루님께서는 좀 교육에 대한 신념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일반적인 애들 생활 습관 이런 데는 되게 믿어주는 편인데 학습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내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설문 그 영상 녹화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좀 제대로 녹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물론 다른 리더님들은 뭐 연습을 몇 번을 했다던데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서 리더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녹화 버튼 누르고 한 번 딱 읽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되게 한번 믿어줬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표정이 이제 확 굳은 거예요. 표정이 확 굳고 현서야 너는 괜찮은 것 같아? 만족해? 라고 하니까 자기는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현서 리더가 그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뭔가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지 말라고 너 지금 엄마 기분 모르겠냐고 이렇게 확 미쳐냈거든요. 현서 리더를.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내가 현서 리더를 많이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순간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앞뒤가 안 맞구나. 나 참 아이러니한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저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아이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척할 기회는 오히려 우리가 안 주고 있는 모습을 문득문득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고요. 저 댓글도 남겨드렸지만 저희 집 리더는 연설문을 5시간 동안 녹화를 했답니다. 네. 만족스러운 장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리더가 또 만족을 했으니까 사실 여러 번 녹화했어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그저 몇 번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강도 들어주시고 소감도 나눠주신 구루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영상 또 제 방 올릴 때 또 문제가 돼서 잠시 또 녹화를 중단하고 영상 보여드리고 나서 우리 5주차 구루 미션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 구루 미션은 리더 덕질 계획 세우기였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주로 가수 덕질을 했었는데 우리 구루님들은 어떤 덕질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공부와 관련된 덕질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때 가수들을 열심히 좋아했던 경험, 뭐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했던 관심을 가졌던 경험들이 지금 삶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일과 관련된 건 아니라도 뭐 취미를 갖게 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 열정들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루님들이 미션 인증을 해 주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덕질 계획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우리 최보경 구루님은 미나리도하고 부산 여행 가는 길에 덕질 계획을 올려주셨는데요. 가수 2PM 덕질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2PM 벌써 14년 전. 우리 많은 구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네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그룹인데 요즘에 여러 명의 멤버들이 연기자로 활동을 또 활발히 하고 있고 뭐 공연도 하고 있다는 걸 미나 리더 덕분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나 리더는 이렇게 덕질 노트까지 작성을 해 줬어요. 아, 우리 최보경 구루님은 혹시 가수 덕질 한다고 했을 때 반대는 안 하셨는지 살짝 궁금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나랑 구루님 미션 볼 건데요. 우리 현서 리더하고 노래 배우기 덕질을 하기로 하셨대요. 이 덕질은 구루님하고 리더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덕질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 나중에 노래 외우고 녹음해서 인증 꼭 올려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선 구루님은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애플 기기로 그림을 그리는 툴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것으로 덕질 계획을 세웠다고 하셔서 우리 두겸 리더가 나중에 이렇게 만든 작품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경명 구루님은 우리 서율 리더가 팝송 따라 부르기와 미드 영화 보기라고 하셨어요. 대사를 외워서 할 정도라면 덕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내용 알면 더 이상 안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재밌어서 자꾸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덕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수경 구루님은 우리 지호 리더가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요. 축구신들의 신념을 알아보는 덕질 계획을 세웠대요. 몇 시간의 덕질을 하면서 우리 구루님도 지호 리더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다고 적어 주셨어요. 아, 함께 덕질 계획을 세우는 게 '아, 리더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정민 구루님은 우리 유진 리더가 수학 선생님이라는 장래 희망을 갖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덕질을 하기로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로 하셨는지 나중에 인증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구루님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뭐 구루님들 서천석 박사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의학의 모든 과들이 다 그렇지만 정신건강의학과도 분과들이 다 있거든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요즘은 많이 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천석 박사님은 원래 성인 대상으로 전공을 하셨었는데 임상에서 만나는 성인들을 봤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병의 뿌리가 어린 시절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다시 과정을 밟으셨다고 하고요. 저는 주로 이 오디오 클립 어플을 클래식 듣고 뭐 이럴 때 사용하긴 하는데 박사님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검색하시고 구독 누르시면 이렇게 쭉 다 보실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 듣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으로 재생이 이렇게 쭉 되거든요. 유튜브는 끝나면 장갑 벗고 손에 물 닦아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눌러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건 다운받아 놓고 밖에 나가셔서 뭐 운동하실 때 들으실 수도 있고 해서 추천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우리 서천석 박사님 특유의 굉장히 잔잔한, 잘못 들으면 졸릴 수도 있지만 그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괜찮다, 괜찮다." 다독여 주시는 느낌 또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6 주차 구루 미션은요. 우리 리더들이 영어 영설문을 완성을 하고 영상을 또 찍을 텐데요. 그 모습 일부를 촬영을 하시거나 사진으로 간단하게 남겨 주시고요. 우리 리더들이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구루님들의 소감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공지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그림책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 글 유해율, 그림 이수연.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의 웃음이고 엄마의 빛이야.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나는 나인 게 좋아. 나는 나라서 좋아. 너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는 엄마의 착한 아이야. 내가 잘하지 못하면 엄마는 부끄러워질 거야. 나는 왜 고양이가 아닐까? 고양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고양이는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아.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너는 엄마의 높고 빛나는 꿈이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난 엄마가 원하는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왜 새가 아닐까? 새는 바람의 길을 따라 자유롭게 날아가. 새는 저 높은 하늘에서 즐겁게 노래 불러.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네가 멀어질까 봐 엄마는 두려워. 엄마도 내게 모든 걸 말하지 않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나는 왜 나무가 아닐까? 나무는 숲의 고요를 걱정하지 않아.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견디고 있어. 너는 엄마의 꽃이고 가시야. 너는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의 눈물이야. 나도 모르겠어. 내 마음은 화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나는 왜 늑대가 아닐까? 늑대는 겁도 없이 숲을 달려가. 늑대는 자신의 길을 찾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네가 떠나면 내 마음은 캄캄한 밤이 되겠구나. 엄마, 엄마의 빛을 찾아요. 어둠 속에 숨어버린 엄마의 별을 찾아요. 두 개의 별빛,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위해 빛날 수 있도록. 너는 엄마의 추억이고 엄마의 기다림이야. 엄마는 나의 추억이고 나의 그리움이야. 너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너는 엄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나는 깊은 숲속의 꽃처럼 귀한 아이야. 엄마는 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엄마 사랑해요. 사랑이 선물 상자 같은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기만 하면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예쁜 선물.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나와는 다른 것, 내게는 맞지 않는 것까지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 말입니다. 이것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언제나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함께 가야겠죠. 이 책이 사랑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아이와 엄마를 위한 작은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웃음이고 사랑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보이고 방문을 닫아도 괜찮아요. 우린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새로운 계절로 향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자, 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법정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내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눈앞에 꽃이 있어도 그것을 꽃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요. 이런 긍정의 힘은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마음이 나에게도 서서히 스며들 수 있죠. 긍정적인 우리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도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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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 구루.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10월 11일 수요일에 수료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수고하셨어요.